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선당 후사보다 선민 후사, 국민이 먼저라고 강조한 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만 공천을 주겠다고 했고 자신은 지역구로도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운동권 특권 정치 세력이며 청산해야 한다면서 야당에 대한 공세에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공식 임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야당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등 거친 표현으로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386부터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이라며 타협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선당 후사가 아닌 선민 후사를 실천하겠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총선 전을 지휘할 사령탑으로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는 후보자만 공천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자며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과 정책으로 여당으로서의 강점을 10분 활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방침을 시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총선용 악법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선 당과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던 아빠가 끝내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경찰과 소방이 오늘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처음 불이 나기 시작한 3층 집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방화문이 열려 있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집 안에서 시작된 불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화재. 경찰과 소방관들이 오늘 불이 시작된 3층 집을 찾아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3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 결과 경찰은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화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화 가능성은 없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오늘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증물과 거주자 간의 과실 여부,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사고 당시 화재 경보기 작동에는 이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지어졌던 지난 2001년 당시의 소방법은 16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었고 당시 불이 고층으로까지 번지지 않아 설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난 3층에 방화문이 열려 있어 피해가 커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경찰은 7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뛰어내린 33살 박모 씨의 경우 추락에 따른 충격으로 11층 계단에서 발견된 38살 임모 씨는 연기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층에 살던 임 씨는 119에 가장 먼저 화재를 신고한 뒤 이후 함께 살던 남동생, 부모님 등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켰지만 미처 화재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청정 지역인 제주도 상공에서 강력한 온실가스가 관측됐는데 기류를 추적해 봤더니 바다 건너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날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산화탄소의 14,800배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 제주도의 고산관 측소에서 강력한 온실가스가 검출됐습니다.
수소불화탄소, HFC 23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온난화지수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14,800배나 되는 강력한 온실가스로 국제사회가 서둘러 감축하기로 약속한 물질입니다. 강력한 온실가스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추적했습니다. 길이를 역추적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붉은색이 짙은 곳이 이 물질을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중국 산둥성과 장쑤성 등 중국 동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배출했는지도 분석했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배출한 HFC 23은 2015년 5,700톤에서 2019년에는 9,500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65%나 증가한 건데요. 5년간 배출한 양을 다 더해봤더니 3만 5천 톤이 넘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요, 5억 2천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죠. 국내 2,000cc 휘발유 승용차가 1년에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1.6톤 정도 되니까요. 승용차 3억 2천만 대가 1년간 뿜는 것과 비슷한 온실가스가 그대로 배출된 겁니다.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2019년에 배출되는 양에서 한 반 이상은 중국 동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이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2019년까지 HFC 23 배출량을 대부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고한 배출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최소한 2만 3천 톤이나 많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3억 톤이 넘는 양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보고되는 양과 이제 배출되는 양 사이의 차이를 누적을 저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누적치를 살펴보면 그게 3억 톤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HFC 23은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염화 불화탄소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이들 공장에서 HFC 23이 새지 않도록 포집하거나 제거해야 하는데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집을 한다든지 또는 화학적으로는 어떤 흡착제를 써가지고 모아서 다시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에 또 다른 에너지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포집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장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해명을 요구하고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연구진은 중국이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를 불법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요충에 자리한 제주도 관측소가 지구환경 감시의 천병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죠. 이 때문에 일본산 가리비의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에 팔지 못하는 가리비를 한국과 유럽에 팔겠다는 전략을 내놨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산 생가리비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일본산 가리비는 12,722톤으로 중국, 대만, 미국에 이어 4위였습니다. 금액으론 68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생가리비를 수입하는데 냉동 가리비를 제외하고 생가리비만 따지면 우리나라의 가리비 수입은 1만 2천 톤, 600억 원이 넘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한국이 이미 많은 양의 일본산 가리비를 수입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별도의 목표치까지 새로 정하며 한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輸出先国の多角化を進め、政府一体となって輸出促進の取り組みを強力に進めていく必要がございます。 일본산 가리비의 큰손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홋카이도산 가리비 약 10만 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학교 급식, 관공서 식당에 가리비를 공급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양이 남아돌아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 41억 엔, 유럽연합에 45억 엔, 태국과 베트남에도 각각 24억 엔과 5억 엔의 가리비를 판매하겠다는 세부 목표치까지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계속해 나갈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홋카이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홋카이도 가리비는 예년에 2배 이상 수입됐는데 만약 일본의 판매 촉진 정책이 실시된다면 더 많은 일본산 가리비가 한국에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청문회에서는 여러 논란 중에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 지난 2007년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했지만 모두 면죄부를 줬던 당시 수사팀의 책임자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세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는 경쟁자인 이명박 예비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큰형과 처남이 200억대 차익을 남기고 판 도곡동 땅이 사실 이 후보 재산이란 겁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이란 말입니까? 우려한 대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이번 대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팔고 받은 돈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로 흘러갔는데 다스도 이 후보 소유라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대선 2주 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당선이 유력해진 이명박 후보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직접 결과를 발표한 수사 책임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습니다. 그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으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애초 도곡동 땅이 차명 소유로 의심된다는 중간 발표를 스스로 뒤집으며 차기 권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11년 뒤 검찰은 재수사 끝에 도곡동 땅도 다스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07년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김홍일 검사는 할 수 있는 조사를 다 했다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도중에도 버젓이 다스 비자금 20여억 원을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썼습니다. 검찰청 바로 앞 자기 소유인 영포빌딩에서 자금 세탁을 거친 수표를 관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김홍일 검사에게 대선 사건을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훈장을 줬습니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미진했던 이유를 묻자 김 후보자 측은 즉답을 피하고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훈입니다.